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영업비밀, 이렇게만 하면 누구라도 팔리는 만화로 배우는 영업의 초기본, 코마츠 마미. 업무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업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영업맨 3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앙케이트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타인에게 영업이라는 업무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중에 57%의 사람들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마이너스적인 회답을 했습니다. 한편 질문의 대상자를 바꾸면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탑 영업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97%의 사람들이 영업 업무를 추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영업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영업맨들은 영업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탑 영업맨들은 성과를 내고 있고 고객은 물론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에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가지고 남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과를 내면 영업은 재미있는 직업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것들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60%의 영업맨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은 힘들고 자신은 영업에 안 맞는 것 같고 영업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잘 되는 영업을 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팔리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영업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이번을 계기로 영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품을 이해하세요. 팔지 못하는 영업맨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의 대전제 조건은 자신의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고객에게 자기 자신의 말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영업 테크닉은 제품 이해를 하고 나서 배워도 충분합니다. 상품의 지식이 얕으면 대화가 표면적이 되고 자신을 가지고 상품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영업이란 당연하게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고객은 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괜찮을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품 이해가 불충분한 영업은 상담을 통해서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되더라도 상품이나 자사의 매력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빠져서 가격 인하로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세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이 어떠한 가치를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약 처방을 할 때 약의 성분, 이름이나 다른 약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좋은지 길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약이 어떤 것에 효과가 있고 괴로운 증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알고 싶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증상이 고쳐지면 그걸로 끝이죠. 영업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영업맨이 상품의 지식을 배우고 고객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 상담에서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소개합니다. 먼저 나쁜 사례입니다. 이 상품에는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이 있어서 타사 제품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점이 여러 고객들에게 뽑히는 이유입니다. 라는 것과 다음은 좋은 사례입니다. 귀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뭐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상품을 활용함으로써 그 과제가 해결됩니다. 나쁜 사례에서는 상품의 기능과 성능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과제를 이해한 다음 문제 해결의 진위를 상정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흐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자와 같이 제안함으로써 이익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필요성을 납득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상품의 기본 지식과 함께 그 상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가치에 주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팔리는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압도적인 숫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업맨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차지하는 것이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도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는 것, 또 거절당하는 것은 그 어떤 훌륭한 영업맨들에게 있어서 경험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행동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약속도 상담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목표로 하는 매출액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전화 건수가 필요한지 역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팔리는 영업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6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1. 수주, 건수, 목표, 매출 목표가 연간 10억이고 단가가 1억이라면 10건이 필요합니다. 2. 프레젠의 건수 상담에서 수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60%의 경우 필요한 수주 건수는 10건 나누기 60%로 17건의 안건이 필요합니다. 3. 상담수 최초의 상담에서 구체적인 안건의 프레젠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율은 30%의 경우 17건 나누기 30%로 57건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넷. 필요한 약속 건수는 약속에서 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90%의 경우 57건 나누기 90%, 64건의 약속 건수가 필요합니다. 5. 담당자에게 연락이 되어서 약속이 잡히는 율이 15%의 경우 64건의 나누기 15%로 427건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6. 마지막으로 전화 건수,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15%의 경우에는 442건 나누기 15%로 2847건의 전화 연락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처럼 매출 목표로부터 역산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몇 건의 전화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약 3,000건의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화 건수로 보면 연간 약 3,000건 나누기 영업일수 245일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약 12건이 됩니다. 영업시간을 7시간으로 생각한다면 1시간에 1.7건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상담을 하거나 다른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과제와 해결책을 보이는 관리로 하세요.
영업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과제와 그 해결책을 보이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상담하기 전인 연락을 하는 단계에서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상품을 활용함으로써 과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서 영업 상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페르소나와 요구사항, 과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상대 기업의 사원의 숫자, 기업 규모 등의 기본 정보와 업계 내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의료정보 담당자의 연수를 제안할 경우에 이렇게 분석합니다. 페르소나는 대기업 제약회사로 각 담당자의 경력은 전부 다르다. 요구사항은 의사나 의료 스태프는 위해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며 타사와 비교해서 경력과 경험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울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각각의 담당 분야별로 맞춰서 학습의 도입을 제안한다. 바빠서 학습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5분 정도로 배울 수 있는 영상을 사용한 마이크로 러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연수에 대한 의식조사나 마이크로 러닝의 실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입을 위한 검토 재료나 제약을 보다 더 파악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팔고 싶다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언제까지나 상대방의 시점에 서서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품을 맞춰야 합니다. 5번째, 나중에 내는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상담의 기본은 상대방에 있어서의 이익을 의식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상담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의 분석을 하고 과제와 자사 제품을 사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가설을 시나리오대로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문하지도 않은 요리를 주방장이 당신은 이것을 좋아하죠? 미리 준비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니라면 단순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박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영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유효한 것이 바로 나중에 내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의 손을 먼저 내밀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3분의 1입니다만 나중에 내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담이란 준비한 제안을 소개하는 장이 아닌 가설의 문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의 가설의 문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업계에서는 뭐뭐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귀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한다면 사전의 준비와 현장에서 들은 고객의 목소리로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하고 가설의 문답을 해 나갑니다.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6번째, 예스를 받을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팔리지 않는 영업맨의 경우 상담 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순간
시합 종료가 되는 리스크가 큰 질문입니다. 관계가 짧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고객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 자신이 과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제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예스를 축적하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테크닉을 예스 세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중도 채용을 하고 계신가요? 귀사에서는 인재 부족이 과제이겠군요. 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본 과제 전에 작은 예스를 축적해서 고객에게 자신은 상대방에게 동의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있는 크로스드 퀘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라는 업무는 목표나 경쟁처럼 엄중한 측면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보이겠지만 과제 해결이 된다면 고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서 감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객을 보다 좋은 사회, 좋은 세상으로 이끄는 안내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업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기본을 마스터한다면 평생 일생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